좋았어. 호재가 계속 나오니 시장이 좋구나. 반갑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종전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19일날 도장 찍는다라고 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기대감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종전이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핵 협상이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네, 우리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인데, 유가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8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만 더 내려가면 70불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걱정거리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 요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아주 뜨겁게 달궈놓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던 코스닥 소부장 쪽은 조금 약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 체크들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분위기 좋으니까 바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살펴보시면 8,552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정고점 넘어가는 모습까지 확실히 나타나줘야지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또 분봉 살펴보시면 좀 걱정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침 시점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인데 고점이 좀 낮아진 형태로 진행이 좀 됐었고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정고점 넘지 못한 상태죠. 오후에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지난 주말처럼 주가가 멀쩡하게 있다가 2시 넘어서 주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해지죠. 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2시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그 여부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이에요. 계속 뭐 아침에 좋았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보합인데, 만약에 코스피가 좀 내려오게 되면 코스닥은 이번에는 반등할 수 있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같이 올랐다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코스닥은 미리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코스피가 오후에 좀 밀리면 코스닥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눌려있는 소부장 쪽이 반등이 좀 해준다거나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대형주들이 약간 좀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5%대 상승이니까 한 3%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코스닥이 한 1에서 2%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가져야지 좋은 건데 지금은 또 한쪽으로 딱 몰려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또 좋지 않을 수는 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소부장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죠? 7,200억 순매도.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7,500억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씩 넘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선물 포인트는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3,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체크해보면 또 재밌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만기가 지난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을 시켜가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을 또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겠죠. 조정 충분히 받았어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조정을 지금 충분히 받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자, 지난 3월달 전쟁 시작 이후에 4월로 넘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짝 바뀌고 주가 올라갔던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만기 이후에 한 달 정도 올랐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기 이후에 한 7월달 중후반까지, 근데 또 이때 어닝 시즌 들어오잖아요. 1분기 때도 이제 어닝 시즌이 기대감이 있어서 4월 달부터 반등 포인트가 세게 나타났었던 건데, 그런 가능성을 또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7월 중후반부터는 이제 또 FOMC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서머랠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서 7월 중후반부터는 또 밀릴 수 있는데, 뭐 비슷한 패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얼마만큼 많이 올려주느냐, 이번 어닝 시즌에서 얼마만큼 시장에 어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괜찮아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시중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거래소 쭉 살펴보시면 삼성전기가 네, 변동성 크게 보였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192만 원까지. 네. 뭐 매수하기는 껄쩍지근하지만 들고 가시기는 저는 문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삼성물산도 올라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뭐 시총 상위 종목은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와서 뭐 특별한 거 없고 현대차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7%대까지 상승해주면서 분위기 좋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가 대부분 다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한미반도체처럼 이게 약간 중소형이라고 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소부장 쪽 움직임들은 조금은 안 좋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서 분위기가 아주 상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주는 조금 약세예요. 네, 현대건설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고점 라인 때 네, 지금 16만 원 들어가면서 매물대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쪽은 네, 대체적으로 좋아요. 2차전지나 바이오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을 한시름 더니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좋긴 한데 소부장 쪽이 좀 안 좋죠.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IPS, 리노공업 등등등이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HPSP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9만 원까지 찍어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조금 빠져있고요. 그러니까 소부장 쪽이 대체적으로 약세고 대부분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네, 괜찮은 편이고 로봇 쪽도는 괜찮고 2차전지 괜찮고 다 괜찮긴 합니다만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낙폭을 조금 보여주는 형태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등락 현황은 좋죠. 네, 코스피 쪽에서 무려 717개 상승입니다. 많이 올랐죠. 180개 하락이고요. 네, 719개로 다시 상승이 늘어났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2개 942개, 944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716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우세하지만 코스닥에는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이 잡히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승률 살펴보시면은요. 트릴리온, 네, 시총이 다 크진 않은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총이 크지 않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이런 항공주, 제주항공 이런 거 있죠. 네,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가가 내려가면서 물가 압력을 낮추게 되고 항공주들 바로 영향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해운이라든지 운송 쪽의 움직임들, 또 무역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금리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 수혜를 좀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끝나면 이제 재건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삼성물산 이런 것도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이건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10% 이상, 9% 이상 올라간 종목이 154개, ETF 제외하면은 한 120개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 보이죠. 자, 상승 포인트는 6.45 정도 나옵니다. 자, 하락률은요. 네, 파크시스템, 효성화학, 효성화학 많이 떨어졌네요. 세종텔레콤 등등. 그다음에 레버리지 쪽이 많이 빠지겠죠. 네, 레버리지 ETF 그 석유 관련한 레버리지가 지금 빠질 수밖에 없죠. 석유가 크게 떨어지니까요. 그런 형태 되어 있고요. 레버리지는 아무튼 지금 같은 장에서 좀 위험하죠. 자, 54개 정도인데 ETF가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한 10개 정도가 오늘 빠지지 않았을까? 한 20개? 많이 빠졌으면 한 20개 정도 오늘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하락한 종목에는 네, 소부장도 제법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보시면 3.27까지. 그래서 오늘 플러스 3% 정도 잡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플러스 3%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나오죠. 네, 지금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 3%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났었던 부분들이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또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바뀐 부분들이 다시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자꾸 이제 잘 버티고 살아나는 형태의 느낌들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네, 조금 더 뭐랄까 폭발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매매 동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관 쪽에서는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열심히 사고 있죠. 삼성전기, HPSP까지. 대한항공도 오늘 잘 올라가죠. 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행주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현대차, SK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SK 스퀘어는 역시 하이닉스 사니까 바로 파는 모습이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수페타시스, 리노공, 동진세미캠 지금 소부장 쪽 매도가 좀 나오는 거예요. 코스닥 쪽에 있는 거. 현대건설, VM 이런 것들 매도가 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기 매수, 하이닉스 매수, 그러면 스퀘어를 팔아야 될 텐데 스퀘어는 딱히 없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시총 상위 3대장을 지금 다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한원시스템 한원시스템도 지금 좋죠. LG전자 뭐 등등등 매수 잘 들어와 있고요. 매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매도 삼성전기가 매수고요. 삼성전자의 매도군요. 삼성전자가 7천억 순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기를 오늘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네요. 현대모비스 매도, 네이버 매도 네이버도 괜찮긴 한데 그죠? 현대건설, 리노공업 현대건설은 양쪽에서 다 파네요. 리노공업 그 다음에 삼성 E&A 등등등인데 소부장 쪽도 지금 양쪽에서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들 추격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변동성 장세는 아직 지속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오후에 코스닥이 더 잘 올라오게 돼서 분위기에 잘 잡히게 되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괜찮은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잘 올라가주면 좋은 거니까 그 내용들 좀 보시고 일단은 종목들 잘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수는 변동성이 좀 팍팍 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마 오후의 상황을 보면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이따가 오후에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로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